가격대가 비슷해서 이 두 스마트폰을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스토리입니다. 저는 현재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를 같이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휴대성을 강조한 좀 무난한 스펙의 폴더블 폰이라면, 반대로 갤럭시 S20 울트라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고 스펙을 때려박은 대화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비슷해서 이 두 스마트폰을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두 녀석을 동시에 사용을 해보면서 각각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각각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살펴보고 결국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Z 플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직접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들은 역시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이 취향 저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그냥 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때 지금은 제가 이 스킨을 붙여놔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랙 컬러를 봐도 정말 디자인은 잘 뽑았고, 그냥 무난한 사각형 형태이긴 한데도 정말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플립 이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폴드는 대화면을 반으로 접어서 편하게 갖고 다니는 느낌이었던 데 반해서 이 갤럭시 Z 플립은 일반 크기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휴대성은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무게도 일반 스마트폰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으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달리 갤럭시 Z 플립은 원하는 각도에서 멈출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를 채택을 했죠.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덕분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게 됐어요. 다양한 각도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든지, 세워놓고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도 좀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그냥 책상에 이렇게 얹어놓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워놓고 잠깐 일을 하다가 앱 알림이 왔을 때는 그냥 바로 얼굴 인식을 해서 잠금 해제를 하고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꽤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얻을 수 없었던 특징들이라서 이 Z 플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외부 화면으로 셀프 촬영을 하는 기능이 플립에는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의외로 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화각일 때는 사실 내 얼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액정을 터치를 해주면 화각이 초광각으로 바뀝니다. 의외로 셀프 촬영을 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게 되면 후면 카메라로 찍게 되는 거니까 화질도 더 좋고 의외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사용을 하면서 이건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발열 컨트롤이에요. 보통은 이제 손으로 잡고 쓸 때 손에 느껴지는 열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진짜 좀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갤럭시 Z 플립의 경우는 발열 부위가 위쪽 부분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아래쪽은 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쓸 때는 정말 쾌적하게 쓸 수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은 3300mAh로 작은 편이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는 막 그렇게까지 짧아서 못 쓰겠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로 인터넷을 외부에서 장시간 한다든지, 영상을 계속 스트리밍으로 본다든지,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짧게 가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까지 배터리가 짧아서 못 쓰겠다라고 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무난한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갤럭시 Z 플립을 쓰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일단 갤럭시 Z 플립을 사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삼성 순정 보호 필름을 부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무료 부착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13,000원씩 지불을 하고 재부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갤럭시 폴드 때처럼 필름을 아예 못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역시나 삼성 순정 필름은 내구성이 좀 약해요. 쓰다 보면 쉽게 그냥 흠집이 나고 바로바로 표시가 나서 화면이 좀
좀 금방금방 지저분해져요. 제가 예전에 폴드만 쓸 때는 사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같이 사용을 해보니까 이 딱딱하고 시원시원한 터치감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아쉽긴 합니다. 나쁘진 않지만 비교돼서 많이 좀 아쉽다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인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갤럭시 Z 플립의 가장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주름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크기에 세로로 주름이 있기 때문에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잡고 쓸 때 거의 주름을 터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거슬린다는 느낌이 1도 들지 않는데 Z 플립은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크기에서 가운데 가로주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끝이 주름을 계속 만지게 돼요. 특히나 이런 매끈한 스마트폰을 쓰면서 같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접어서 휴대성 측면을 약간 높이는 정도로 내가 이 주름을 감수하고 써야 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만큼의 메리트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갤럭시 Z 플립은 너무 무난하고 심심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같이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정말 좋아졌다든지 디스플레이 120Hz 주사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얘는 너무 상대적으로 심심해하다 보니까 접어서 가지고 다닐 때 편리함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막상 펼쳐서 사용할 때 만족감은 S20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갤럭시 S20 울트라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6.9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정말 큰데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비율을 갖고 있어서 특히나 영상이라든지 게임을 할 때는 좀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좌우의 엣지도 이제는 거의 플랫에 가깝게 많이 줄어서 엣지가 거슬린다는 느낌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 120Hz가 추가가 되면서 진짜 이 폰을 만질 때 이 조작감은 시각적인 만족감과 더해져서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이 녀석은 5000mAh를 탑재를 하고 있죠. 제가 세팅을 120Hz로 주사율을 설정을 해놓고 외부에서는 5G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도 오전에 나갈 때 충전해서 하루 종일 중간에 충전해주지 않아도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도 아직도 넉넉한 배터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배터리 만족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배터리 자체는 그냥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는 만족스러운 점과 좀 아쉬운 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센서가 커지면서 선회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나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을 했을 때 그 쨍함이라든지 그리고 울트라에 탑재된 망원줌 진짜 이제는 똑딱이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앱의 UI가 아직도 정돈이 확실히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관적인 측면에서도 아이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떨어지고 1억 800만 화소 선택을 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줌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어두운 데서 촬영할 때는 야간 모드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1억 800만 화소는 그렇게 AI가 추천을 해서 물어봐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직관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폰카라는 게 쓰다 보면은 그냥 바로 꺼내서 편하게 셔터 버튼만 눌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스펙을 100%다 끄집어내서 쓸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줌 버튼이 5배 그리고 순수 광학줌은 4배인데요. 이 4배, 5배 줌이 거의 실내에서 촬영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애매한 배율이긴 해요. 저 역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주로 촬영을 하고 딸아이 촬영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촬영이라든지 또 제품 촬영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4배 줌을 그냥 당기면 너무 당겨져서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이제 처분을 할 생각으로 고민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둘 다 팔고 갤럭시 S20 플러스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갤럭시 Z 플립의 휴대성은 정말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갤럭시 S20 시리즈의 120Hz도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갤럭시 S20 울트라의 220g의 무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180g의 가벼운 무게, 120Hz의 주사율, 카메라도 좀 더 커진 센서로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카메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펙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두 녀석보다는 갤럭시 S20 플러스가 아무래도 실사용하기에는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울트라와 플립 둘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셔서 예쁘고 좀 더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폰을 찾으신다면 요 플립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이번에 카메라 활용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서브 카메라가 또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